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남편이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요. 아내하고 하루 종일 마주보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몰라요.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결혼 20년 이상 부부 10쌍 중 4쌍이 헤어진다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70%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인생의 황혼기에 와서 왜 갑자기 견디기 힘들어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부로 살아온 게 아니라 아이 아빠, 애 엄마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 남편과 집안일 하는 전업주부 아내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독립하고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역할이 사라집니다. 그제서야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깨닫게 되죠. 아, 우리가 누구였지?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살았었지?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하고 서로 쳐다보기만 하는 날들. 예전에는 바빠서 못했던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정작 할 말이 없어서 당황하는 순간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 계속 있으니까 제가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에요. 40년 동안 제 성처럼 여겨왔던 주방과 거실이 갑자기 남의 공간 같아요. 또 다른 분은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마치 이제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부장이었는데 집에서는 그냥 방해되는 존재가 된 기분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부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는 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부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70대에 접어들어서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해진 분들, 80세가 넘어서도 서로를 여보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손을 잡고 산책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관계를 새롭게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자신들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70세의 말이죠. 믿어지세요? 70세에 연애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공간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남편은 회사에,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각자의 영역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은퇴와 함께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지내게 되면서 영역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자신만의 성역이었던 집안에 갑자기 남편이 계속 있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청소하는데 자꾸 방해해. 내가 요리하는데 왜 자꾸 간섭해?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죠.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권위가 있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내가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고 자신은 그냥 눈치만 보는 신세가 된 거죠. 두 번째 원인은 시간의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바빠서 서로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서로의 모든 행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해? 전에는 몰랐는데 저런 습관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서로의 단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역할의 변화입니다.
남편은 가장이라는 역할을, 아내는 주부라는 역할을 잃게 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돼요. 나는 이제 누구지? 내 존재 가치는 뭐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한 건 뭐였나? 이런 식으로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마치 나무가 새순을 내기 위해 묵은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 부부 관계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시기를 잘 넘긴 부부들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였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인정하기입니다. 지금 우리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큰 문제를 안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상대방을 남편, 아내라는 역할로 보지 말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것을 좋아할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통의 기술을 배우기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해라고 하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일상적인 정보 전달에 불과해요. 오늘 병원 가야 해. 김치 떨어져 간다. 손자가 언제 온다더라. 이런 식의 대화죠.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해? 어떨 때 가장 행복해? 이런 질문들을 서로에게 해보세요. 저는 상담에서 이런 실습을 해드려요. 부부가 마주 앉아서 서로에게 10분씩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는 금지, 오직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대부분 어색해 하세요. 이런 질문을 50년 넘게 산 사람한테 해야 하나? 하면서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에 대해 몰랐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요즘 우울해 보인다고 생각만 했는데 물어보니까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그냥 게을러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갈등의 원인이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죠. 네 번째는 새로운 공통 관심사 만들기입니다. 그동안은 아이들이 공통 관심사였어요. 아이들 교육, 아이들 결혼, 손자, 손녀들 이야기가 주된 대화 주제였죠. 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만의 새로운 관심사가 필요해요. 어떤 부부는 함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부부는 함께 걷기를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30분씩 동네를 산책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거죠. 중요한 건 서로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함께 영화 보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던 영화들을 하나씩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본 후에는 서로의 감상을 나누죠. 주인공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가치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개인 시간 존중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부부는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해지죠. 하지만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개인 시간도 필요해요.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 만났을 때 할 이야기도 생기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도서관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시간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드라마를 보시죠. 그러다가 저녁에 만나면 각자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풍성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고 해요. 함께 있되 혼자 있는 시간도 가져라. 이것이 노년기 부부의 황금률입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해집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 남편이 고쳐주는 전구, 이런 것들이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오늘 밥이 정말 맛있었어. 덕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말들이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제가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사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거든요. 일곱 번째는 과거 이야기 새롭게 하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공통의 추억이 많아요. 하지만 같은 추억도 각자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혼 때 첫집 기억나?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일 기억나? 이런 식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서로의 기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게 아니었는데 당신 기억이 틀렸어. 이런 식으로 반박하지 말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여덟 번째는 신체적 접촉 늘리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가벼운 포옹 같은 것들은 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수고했어 하면서 어깨를 토닥여 준다든지 TV 보면서 손을 잡는다든지 하는 작은 접촉들이 서로의 마음을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연애할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손을 잡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아홉 번째는 서로의 변화 인정하기입니다. 사람은 평생 변화합니다. 60세의 나와 70세의 나는 다르고 70세의 나와 80세의 나도 다르죠.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우리 남편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항상 저래 하면서 상대방을 고정된 틀에 가둬놓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관계가 정체되고 지루해집니다. 대신 요즘 당신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어? 하는 식으로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미래 계획 함께 세우기입니다. 많은 노년기 부부들이 이제 우리에게 미래가 어디 있어 하면서 체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내년에는 뭘 해볼까? 5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할 미래를 그려보세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돼요. 내년에는 제주도 한번 가보자. 손자 생일에는 특별한 걸 해주자. 이런 작은 계획들이라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으면 현재의 관계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30분 대화법입니다.
매일 30분씩 두 사람만의 대화 시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는 간단해요. 오늘 어땠어? 무슨 일이 있었어? 기분은 어때? 이런 질문들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계속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모 할아버지 74세와 이모 할머니 71세 부부는 남편이 은퇴한 후 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 때문에 할머니는 스트레스가 심했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우울해졌죠. 그런데 이 30분 대화법을 시작한 후 한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건 남편이 집에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니까 서로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아내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적응이 안 된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다정한 부부가 되셨답니다. 두 번째는 역할 바꾸기 실험입니다. 하루나 일주일 정도 서로의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평소에 아내가 하던 일을 남편이 해보고 남편이 하던 일을 아내가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보고 아내는 바깥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하루 동안 청소, 빨래, 요리를 다 해봤는데 저녁에 당신이 이런 걸 매일 했구나. 정말 고생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40년간 쌓인 서운함이 다 사라졌어요. 세 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각자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의 일기를 읽어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일기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감정 일기를 쓰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도 글로는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추억 앨범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을 꺼내서 함께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진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였지? 이 사진 찍을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좋았던 추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즐거웠던 예전 일들에 대한 향수는 현재의 관계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줘요. 한 부부는 매주 일요일 오후를 추억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행복했던 시간이었네 하면서 서로에게 더 고마워하게 되었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도전 함께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함께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함께 배운다든지, 요리 강의를 함께 들어본다든지, 춤을 배워본다든지. 새로운 도전은 두 사람에게 공통의 화제를 만들어주고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어떤 부부는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서툴렀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다고 해요. 지금은 함께 블로그까지 운영하고 계세요. 여섯 번째는 칭찬하기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상대방을 칭찬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옷 색깔이 잘 어울려, 목소리가 좋네, 웃는 모습이 예뻐 이런 것들이요.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칭찬을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칭찬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좋은 점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데이트하기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정식으로 데이트를 해보세요. 옷도 평소보다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영화도 보고. 이 나이에 무슨 데이트야 하실 수도 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세에도 80세에도 로맨스는 가능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결혼 50주년을 맞아 할머니에게 프로포즈를 다시 했다고 해요. 50년 전에는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면서요. 할머니는 그때 펑펑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건강 함께 관리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지잖아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건강한 식단을 짠다든지, 병원에 함께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당신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래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건강을 핑계로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홉 번째는 용서하기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거의 일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현재의 관계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아라고 말해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마지막 열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받기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부부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나이에 상담을 받는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몇 가지 상황별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남편이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답답해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남편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작은 방 하나나 거실 한쪽 모서리라도 좋으니까 남편만의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남편이 집에 있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되 개인 시간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 아내가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마세요. 아내에게 익숙하지 않은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으니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대신 작은 도움부터 시작하세요. 설거지 거들기, 빨래 개기 같은 간단한 일부터요. 그리고 아내의 일정을 존중해 주세요. 아내만의 시간과 공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황, 서로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함께 TV를 본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쇼핑을 간다든지.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이야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 내일은 뭘 할까?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 번째 상황, 성격 차이가 너무 커서 맞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성격 차이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 차이가 바로 여러분 부부만의 특별함이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부부는 남편은 내향적이고 아내는 외향적이어서 자주 갈등을 겪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조용히 있고 싶어 하고 아내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장점이 되었어요. 아내가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남편의 신중한 성격 덕분에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섯 번째 상황, 건강 문제로 서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를 돌보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예요. 중요한 건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나누어서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세요.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세요. 서로를 돌보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면 됩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변화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박모 할아버지 78세와 김모 할머니 75세 부부는 결혼 5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왔어요.
그동안은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아이들 때문에 시간도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둘이서만 여행을 간 건 처음이었어요. 마치 신혼여행을 다시 가는 기분이었죠. 그때 남편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평소에 몰랐던 로맨틱한 면도 있고 유머러스한 면도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아내와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니까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늘 아이들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만 했는데 여행을 하면서 아내의 꿈이나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부부는 매년 1, 2번씩 여행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신다고 해요. 또 다른 부부 이야기입니다. 최모 할아버지 72세와 정모 할머니 69세는 남편의 은퇴 후 심각한 갈등을 겪었어요. 특히 할머니는 남편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본다며 불만이 많았죠.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고, 할머니는 남편이 도와주길 바라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역할 분담표를 만들었어요. 집안일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각자 담당할 일을 정한 거죠. 할아버지는 설거지와 쓰레기 버리기, 화초 돌보기를 맡고 할머니는 요리와 빨래, 청소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서로 고마워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혼자 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고, 할머니는 남편도 나름대로 도우려고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다정한 부부가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부부 관계를 완전히 바꿔야 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고맙다는 말 한 번 더 하기, 일주일에 함께 산책 한 번 하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십 년간 쌓인 습관들이 쉽게 바뀔 리는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오늘 잘했다가 내일은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한쪽은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것이에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 같아요. 매일 물을 주고 잡초도 뽑고 때로는 바람에 꺾이기도 하지만 꾸준히 돌보다 보면 예쁜 꽃이 피거든요. 우리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관계도 정원 가꾸기와 같아요. 매일 조금씩 돌보고 사랑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이 필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제는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바빴던 젊은 시절에는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였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젊으면, 사랑할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요? 아마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진심이 전해지면 분명히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서툴러도 괜찮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에요.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오지 않았나요? 이번에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변화를 기대만 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먼저 변화해 보세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세요.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보세요. 관심을 먼저 가져보세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분명히 변할 거예요. 사랑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범적인 부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